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오늘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에게 탄핵 사실을 공고하고 뉴욕 한인 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은림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한국 국적 이탈 신고 대상자인 1998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도 한식 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한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에게 탄핵 사실을 공고하고 뉴욕 한인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대 회장단은 탄핵은 법을 떠나 한인 동포들의 요청이라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에게 탄핵 사실을 공고하고 뉴욕 한인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한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민승기 회장에게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민승기 전 한인회장, 유창헌 전 이사장 및 관계자분들께 알립니다. 3월 31일 뉴욕 동포들의 총회 탄핵 결정에 의하여 거의 98% 지지에 의해서 한인회장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발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승기 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경로 간사는 이번 뉴욕 한인회장 탄핵 사안은 법을 떠나 뉴욕 한인회를 설립한 한인 동포들의 요청이라며 즉시 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승기 씨께서 41가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 뉴욕 한인회 주인인 동포들이 모여서 탄핵을 한 겁니다. 탄핵한 순간부터 한인 회장의 자격도 없거니와 한인 회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나가십시오. 나가는 것이 맞고.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민승기 회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역대 회장단 방문 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민승기 회장이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해 앞으로 역대 회장단과의 갈등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은 34대 회장으로서 신 뉴욕 한인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박은림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을 인준했습니다. 회장 이취임식 등 올해 주요 행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신임 회장에 이어 이사장까지 선출하며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린 27대 집행부 첫 임원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강신상 전 부회장을 전반기 이사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신임 강신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인회 화합과 재중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스스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뉴저지 한인회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박은림 회장은 많은 분들이 한인회에서 봉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한인 2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좀 더 한인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인볼브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상 일했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한인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둘 것이고요.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주요 행사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먼저 신임 회장 취임식은 4월 24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기금 마련 골프대회는 4월 29일에 개최하게 됩니다. 14회째를 맞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9월 중으로 계획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청 대상인 1998년생들의 경우 6월 14일 이후 출생자들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받습니다.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저절로 복수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2016년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들의 경우 6월 14일 이후 출생자들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1998년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 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혼인 신고나 자녀의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998년생들의 국적 이탈 신고 준비는 서두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 업무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 변경된 점도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영사관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지 않을 경우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미리 총영사관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손세주 전 뉴욕 총영사가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김기환 신임 주 뉴욕 총영사가 오는 7일 부임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외교부가 지난 2월 인사에서 내정됐던 김기환 신임 주 뉴욕 총영사를 비롯한 공관장 14명에 대해 인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7일 오전 11시 대한항공 K081편으로 JFK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1957년생인 김 총영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7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1983년 외교부에 입부했습니다. 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 석사를 취득했고 외교부에서도 신흥시장과장,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국 심의관, 다자통상국장 등을 역임한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경제공사로 재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이행, 또 한국인 전용 비자 법안 추진 등의 핵심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서 친인척 등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등의 편법 이용 행위가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취득 자격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또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 등은 입국 후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 위장 취업하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정안에서는 요건 중 취업 사유가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재입국 재외국민도 국내에 3개월 동안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부정 사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추적하고 의료 비용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타운 팰리세이즈 팍에서 한식 급식 제공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도 한식 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은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한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PS169 초등학교에서 한식 급식 제공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PS169 측에서 학부모협회에 한식 제공 가능 업체를 문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조사 결과 현재 시 교육국에 한식 급식 제공 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식 제공이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한식 급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나 기관은 시 전역 공립교 1,700여 곳의 급식을 관리하는 기관인 스쿨푸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회장은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PS169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많은 공립학교에서 한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뉴욕주 검찰이 공동으로 이민 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를 앞두고 미리 이민 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고 이민 사기 예방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이 이민자 대상 사기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시장실 산하 이민국, 뉴욕시 소비자국, 검찰총장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늘고 있는 사기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자격자가 이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 단속에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각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각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조해 이민 사기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일에는 뉴욕시와 주정부가 후원하는 대대적인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 자격 무료 법률 심사 행사가 마련됩니다. 행사는 한국어 상담도 제공하며 참가 신청은 민권센터로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경관을 촬영한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동영상 속 경관의 신원이 알려지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는데요. 결국 해당 경관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맨하튼에서 한 경관이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우버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촬영해 올린 동영상에는 사복을 입고 운전자석 쪽으로 접근한 경관이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진 이 경관은 NYPD 합동 테러리즘 태스크포스팀 소속의 패트릭 체리 형사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정황에 따르면 체리 경관이 도로에서 방향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변에 주차를 하려 하자 뒤따라오던 우버 운전자가 잠시 차량을 세우고 방향등을 깜빡이며 체리 경관에게 주차 시 방향등을 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체리 경관은 즉시 비상등을 켜고 따라와 택시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빌 브렌튼 시경국장은 어제 해당 경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가스값이 오르락내리락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는 레귤러 가스값이 $2대로 떨어지더니 2월 말 이후로는 줄곧 $3대를 유지했고 최근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김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30일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솔린 가격은 $2.43로 지난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가솔린 가격이 $1 가까이 폭등하며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3.22.3. 가솔린 가격은 다시 하락하며 28일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80센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이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가 유일합니다. One was that we had a refinery explosion in Torrance, and that created a little bit of a supply panic. We also had a strike, a worker strike, that affected a couple of refineries in California. 특히 남가주 가솔린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토렌스 엑손 모빌 정유 공장의 화재로 인해 가스값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솔린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환경 기준 때문에 가주 내 정유 회사들이 타 지역보다 빨리 가솔린 생산 시설을 여름용으로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And that typically happens in California because we are doing some refinery maintenance. We're switching to a blend of gasoline that burns more cleanly in hotter temperatures in preparation for the summer, and that's more expensive. 한편 LA 타임즈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소수업체들의 독점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가스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슈퍼 갑의 횡포, 이번에는 영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최고 인기쇼 프로그램 진행자가 스테이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PD를 폭행했는데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년 남성 3명이 자동차 레이스를 벌이고 무모한 모험에 나서는 영국의 가장 인기 있는 오락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톱기어입니다. 올해 54살의 제레미 클락슨. 거침없는 말투로 인기를 끌며 무려 25년간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단순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하는 독보적인 인물. 하지만 흑인을 비하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는 등 잇따른 무리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경영진의 경고도 무시하던 제레미가 이번엔 정말 사고를 냈습니다. 담당 프로듀서를 폭행한 겁니다. 어이없게도 발단은 음식이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스테이크를 먹으려 했는데 준비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방송이 중단됐는데 영국에선 그에 대한 비난보다 그를 복귀시키라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인터넷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100만 명 넘게 서명했을 정도입니다. The numbers speak for themselves. Look, we're not going to get into defending him, but people love him and they want to see him on the BBC on Sunday nights. 공동 진행자들도 그 없이는 방송할 수 없다고 나왔고 심지어 총리까지 그의 복귀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Amuse and entertain so many people, including my children, who'll be heartbroken if Top Gear is taken off air. 피해자인 PD가 오히려 팬들의 협박을 받고 숨는 상황. 하지만 인기가 허물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그의 복귀에 제동이 걸렸고 여론을 살피던 BBC는 결국 사건 2주일 만에 그와의 계약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PD의 신상에도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폭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시민권자인 퀸즈 거주 여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따르면 28살 노엘레 벨렌차스와 31살 아시아 시디키는 약 2년 전부터 대량 살상폭탄 테러를 모의하다가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스스로를 이슬람 국가의 시민이라고 자처한 이들은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폭발장치 제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25학군의 설날 휴교일 제정 결의안이 뉴욕시 학군 중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1일 25학군 교육위 정기 모임에서는 교육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휴교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미수 교육위원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이 뉴욕시 교육청과 뉴욕시장을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가구 소득 10만 달러 이하였던 전액 학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2015-16학년도부터 연 가구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인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 가구 소득이 6만 5천 달러인 경우 학비는 물론 식비와 기숙사 비용까지 면제하고 전액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롱아일랜드 아름다운 교회의 아가페 장애우 교실이 발달장애 부모들을 위한 교육정보 컨퍼런스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아가페 장애우 교실은 오는 9일 아름다운 교회 비전센터에서 뉴욕주가 제공하는 발달장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신청 절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강의는 한국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고 참가 희망자는 사전 등록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바람이 불어 쌀쌀하고 밤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